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 배우 진짜 연기 잘한다 라고 감탄했던 적 있나요?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 중에서도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 바로 윤여정 선생님이 그런 분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배우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녀의 연기 인생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보시면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윤여정 선생님이 처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녀는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이었고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며 문학과 언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죠. 당시 윤여정 선생님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푹 빠져 있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꽤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친구의 권유로 TBC 동양방송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방송국에서는 신인 배우를 뽑는 공채 프로그램이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도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윤여정 선생님은 단번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합격은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어요. 문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에서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로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사실 윤여정 선생님 본인도 이 합격이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단순히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연기를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자신과 잘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쉽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그녀가 연기자로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연기에 대한 기본기도 하나하나 쌓아가야 했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 특유의 끈기와 노력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독특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차별화를 두었고 이는 후에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윤여정 선생님을 보면서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작을 보면 원래부터 연기를 꿈꾼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의 대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의 대학생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거기에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더해 전설적인 배우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래 꿈꾸던 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멋지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와 잘 맞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윤여정 선생님처럼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신인 배우들이 보통 어떤 역할로 시작할까요? 대개는 작은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은 처음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1971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에서 주연을 맡아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죠. 이 영화에서 그녀는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어요. 덕분에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결혼 때문이었어요. 1975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고 결국 1984년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돌아온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결국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보통 신인 배우들은 조연이나 단역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가 적거나 주연 배우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아야 하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데뷔부터 달랐어요. 그녀는 첫 영화에서부터 파격적인 주연을 맡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1971년 윤여정 선생님은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에서 주인공 명자 역을 맡으며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가 보통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와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화녀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강렬한 연출로 인해 개봉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윤여정 선생님 역시 이 작품을 통해 신답지 않은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한 명자는 단순한 여성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순종적인 여성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에 신인 배우가 이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 영화계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신인 배우가 자칫하면 이미지가 고정되거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그런 걱정보다는 연기에 대한 도전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국 이 선택이 그녀의 배우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에도 윤여정 선생님은 비슷한 도전적인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예쁘거나 착한 캐릭터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깊이 있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녀 이후에도 김기영 감독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충녀 1972, 화녀 82, 1982 등의 작품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어요.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데뷔는 그야말로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배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도전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이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윤여정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윤여정 선생님의 데뷔작 화녀는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영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기숙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이 한창 배우로서 주목받고 있던 시절 돌연 연예계를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여정 선생님은 1975년 인기 가수 조영남과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었어요. 1971년 영화 화녀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되었고 이후 여러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 영화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녀는 돌연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죠. 결혼,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이유. 당시 윤여정 선생님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어요.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녀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많은 팬들은 놀랐어요. 특히 그 상대가 인기 가수 조영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화제가 되었죠.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동료였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과 함께 윤여정 선생님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영남 씨가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영남 씨는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고 윤여정 선생님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당시에는 남편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아내가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윤여정 선생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은 결혼 후 두 아들을 낳고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여배우로 주목받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어요. 미국은 낯선 곳이었고 그녀 장벽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전까지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배우였던 그녀가 이제는 두 아이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연기를 사랑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무대가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후에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윤여정 선생님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다고 해요. 당시 남편이었던 조영남 씨가 사업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면서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죠. 게다가 문화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한국과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윤여정 선생님에게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미국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1984년 겨우 9년 만에 조영남 씨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된 윤여정 선생님은 생계를 위해 다시 연예계를 복귀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9년이라는 공백은 연예계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고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매우 강했어요. 연예계 역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윤여정 선생님이 다시 배우로서
자리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연기를 시작하며 작은 배역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연기로 다시 대중들에게 다가갔죠.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작품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여정 선생님은 다시 연기자로서 인정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지금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죠. 윤여정 선생님의 미국 생활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재기하기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연기자로서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스카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죠.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윤여정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 그녀의 강렬한 연기를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극 무대에서도 그녀는 빛났다는 사실이죠. 보통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게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 순간 집중해야 하는 예술이에요.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배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죠. 윤여정 선생님은 이러한 연극 무대에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윤여정 선생님이 어떻게 연극 무대에서도 최고의 연기자로 자리 잡았는지, 그녀가 출연한 대표적인 연극과 그 속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연기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윤여정 선생님이 연극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된 것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사실 그녀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던 배우였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필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연극이야말로 진짜 연기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연기자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연극은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매력이 있어요. 한번 무대에 오르면 뒤돌아볼 수도 다시 찍을 수도 없죠. 그 긴장감과 생생함이 연극의 묘미예요. 이처럼 그녀는 연극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사랑했고 카메라가 아닌 무대 위에서도 자신의 연기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도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의 연극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첫 연극 작품은 황혼이었죠. 황혼은 노년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섬세한 감정 연기가 필요한 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에서 윤여정 선생님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한 여성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녀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깊은 감정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죠. 특히 극 중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갈등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해요. 윤여정 선생님은 이 작품을 통해 연극 무대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며 단순히 스크린 속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첫 연극 황혼이 성공을 거둔 후 윤여정 선생님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대표작 억처거멈과 그의 자식들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그 여자 억처거멈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 작품에서 그녀는 강인한 어머니 억처거멈 역을 맡았어요. 억처거멈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인물이에요. 윤여정 선생님은 이 배역을 맡으며 특유의 현실적인 연기로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연극에서 그녀의 연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녀는 이 배역을 준비하며 많은 연구와 연습을 거듭했다고 해요.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억처거멈이라는 캐릭터의 삶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수없이 연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객들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처럼 무대 위에서 존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윤여정 선생님은 연극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한번 무대에 오르면 끝까지 연기를 이어가야 하고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죠. 그녀는 이런 연극의 특징 덕분에 연기자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는 연극을 통해 순간의 몰입과 감정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는 여러 번 촬영하며 수정할 수 있지만 연극 무대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또한 연극을 하면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극을 하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연기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요. 윤여정 선생님은 여전히 연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극을 보러 가고 후배 연극 배우들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극 무대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그녀는 후배 배우들에게 연극 무대를 경험해보라고 적극 권장한다고 해요. 연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젊은 배우들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다가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와 연기력을 연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여정 선생님 역시 연극을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윤여정 선생님은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도 빛나는 연기를 펼친 배우예요. 그녀는 진정한 연기자는 어떤 무대에서든 최고의 연기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도전했고 그곳에서도 역시 그녀만의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죠.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 인생은 늘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연극을 직접 보며 무대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연기의 매력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윤여정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그녀의 강렬한 연기겠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바로 예능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스타라는 사실. 배우들이 예능에 출연하는 경우는 많지만 윤여정 선생님처럼 예능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로 사랑받는 배우는 드물어요. 특유의 솔직한 입담과 재치 있는 농담, 그리고 센스 넘치는 현실적인 조언들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녀만의 예능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그럼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했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과 그녀의 매력이 어떻게 빛났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윤여정 선생님이 예능에서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프로그램은 바로 TVN 윤식당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나영석 PD가 기획한 예능으로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해외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현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콘셉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선생님은 식당의 사장님 역할을 맡았어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요리를 직접 연구하며 가게를 운영했고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꼼꼼한 스타일로 식당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 예능이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윤여정 선생님은 윤식당에서 특유의 현실적인 멘트와 위트 넘치는 대화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어요. 예를 들어 바쁜 식당 운영 중 힘들어하는 출연진들에게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라며 쿨하게 조언하는 장면, 그리고 요리하는 와중에 아, 너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은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특히 윤여정 선생님의 예능 감각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빛났어요. 현지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유머를 섞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그녀의 따뜻한 매력 덕분에 윤식당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시즌2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식당이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콘셉트였다면 윤스테이는 한국 전통 한옥에서 외국인 손님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도 역시 윤여정 선생님은 사장님 역할을 맡았고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죠. 윤여정 선생님은 한옥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을 보여주었어요. 손님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힘들 때는 아이고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윤스테이에서는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였어요. 함께 출연한 후배 배우들에게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배하고 요리나 서빙을 하면서도 잘했어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이런 모습 덕분에 윤스테이는 힐링 예능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윤여정 선생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어요.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서는 윤여정 선생님이 스승사부로 출연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젊은 출연진들이 한 명의 사부를 만나 그들의 삶과 철학을 배우는 콘셉트의 예능이죠. 윤여정 선생님은 출연진들에게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죠. 또 배우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좋은 작품을 만나는 건 운도 중요해.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지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조언은 단순한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인생 철학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진짜 인생 선배의 조언 같다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윤여정 선생님이 예능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의 예능 감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거짓 없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가끔은 엉뚱한 농담도 던지면서 보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죠. 후배들과 함께할 때도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윤여정 선생님은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가 출연하는 예능은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죠. 윤여정 선생님은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솔직한 입담과 유머, 그리고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었죠. 앞으로도 그녀가 출연하는 예능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윤여정 선생님의 예능 출연작을 다시 보면서 그녀만의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2021년 그녀는 영화 미나리에서의 뛰어난 연기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올랐을 때 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이 미나리를 통해 어떻게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오스카 수상까지의 여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까 합니다. 미나리는 어떤 영화인가? 먼저 미나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이상리 아이작 정이 연출한 영화로 1980년대 미국에서 정착을 시도하는 한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윤여정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할머니 손자 역을 맡았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건너와 미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어린 손자 데이비 셀런 김분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인물이에요. 순자는 기존의 할머니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자상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순자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독특한 캐릭터죠. 입담도 거칠고 한국에서 가져온 한약도 억지로 먹이려 하고 카드놀이도 즐기는 엉뚱한 할머니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인물입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이 캐릭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기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그녀의 대사 하나하나가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죠. 미나리가 공개되자마자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할머니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특히 그녀의 연기가 빛났던 장면 중 하나는 손자 데이빗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손자와 한국적인 감성을 지닌 할머니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장면, 바로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감정적인 장면인데요.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순자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윤여정 선생님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전 세계 관객들의 눈물을 쏙 빼놓았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윤여정 선생님은 미나리를 통해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미국 배우조 합상 SAG,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BAFTA,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등에서 여우조연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윤여정의 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오스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1년 4월 2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이날 여우조연상 후보에는 윤여정 선생님을 비롯해 글렌 클로즈, 마리아 바칼로바, 올리비아 콜먼,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 후보에 올랐어요. 모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수상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결과는 윤여정,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한국 영화 역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기록이 새겨졌어요. 한국 배우가 오스카 연기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윤여정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한 수상 소감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위트와 겸손함으로 브래드 피트가 직접 내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엄마가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죠. 특히 그녀는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우리는 각자의 연기 스타일이 있고 경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라는 말을 남겨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오스카 수상 이후 윤여정 선생님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커졌어요. 수많은 할리우드 작품에서 그녀를 캐스팅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겸손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우일 뿐이다라며
스스로를 낮추며 한국과 해외를 넘나들며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윤여정 선생님의 오스카 수상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는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나아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인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덕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혹시 윤여정 선생님의 공식 영어 이름이 이언 이어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언 이어짱이라는 철자는 단순한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선택한 공식 영어 이름이에요. 오늘은 이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녀가 해외 무대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과정, 그리고 영어권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자연스럽게 발음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기법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윤여정을 로마자로 적을 때 윤 이유정, 연 이유정, 이언 이어짱 등 여러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스스로 이언 이어짱이라는 표기를 선택했어요. 이는 그녀가 국제적인 배우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성씨 유는 보통 이윤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언을 선택했어요. 이는 단순히 영어 표기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녀만의 개성이 담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름 부분에서도 이유짱이 아니라 여우짱으로 표기한 이유는 영어권에서 발음하기 좀 더 쉬운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의 여여정 소리는 영어에서 발음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그녀는 실제 발음과 비슷하게 여우짱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했죠. 윤여정 선생님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미나리 이후였지만 사실 그녀의 해외 경험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후 미나리로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영어권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당시에도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이언 이어짱으로 불렸죠. 특히 많은 외국 기자들과 배우들이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넘겼죠. 예를 들어 오스카 수상 당시 수상 소감에서 나는 내 이름이 잘못 발음되는 것에 익숙하다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그녀의 쿨한 태도 덕분에 해외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존중하고 정확히 발음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미나리에서 함께 연기한 스티븐 연이나 감독 정이삭도 그녀의 이름을 최대한 원래 발음에 가깝게 부르려 노력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언 이어짱이라는 이름, 윤여정 선생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장 큰 계기는 단연 오스카 수상이었어요. 그 후 그녀의 이름은 각종 영화제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고 이제는 이언 이어짱이라는 이름이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또한 그녀의 영어 이름 표기 방식은 한국 배우들이 해외 무대에서 활동할 때 어떻게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죠. 이제 한국 배우들이 영어권 무대에서 활동할 때 단순한 로마자 변환이 아니라 실제 발음과 의미를 고려한 표기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윤여정 선생님은 이름이 단순한 표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름이 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도 발음이 쉬운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했고 그 결과 지금의 이언 이어짱이라는 표기가 탄생한 거예요. 그녀의 이름에는 단순한 철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셈이죠. 그녀가 살아온 삶의 과정, 국제 무대에서의 고민, 그리고 그녀만의 철학이 모두 녹아있는 이름이니까요. 이제 이언 이어짱이라는 이름을 보면 단순한 영문 표기가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정체성과 그녀의 연기 인생이 담긴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윤여정 선생님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배우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윤여정 선생님의 화려한 연기 경력과 오스카 수상으로 그녀를 기억하지만 그녀의 가족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동생인 윤여순 씨는 학계에서 매우 인정받는 인물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이에요.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 윤여순 박사님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 윤여순 박사님은 한국 화학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았어요. 서울대학교만 해도 엄청난 학벌인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윤 박사님은 단순히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과학 연구를 계속하며
LG생활건강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활동했어요. CTO는 기업에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죠. 그녀는 LG생활건강에서 연구 개발을 총괄하며 다양한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에도 그녀의 연구와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윤여순 박사님은 특히 여성 과학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과학, 공학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지금보다 적었지만 그녀는 이러한 벽을 뛰어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연구와 업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후배 여성 과학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 과학자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과 윤여순 박사님의 자매 이야기. 두 자매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깊은 것으로 유명해요. 윤여정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동생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은 내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윤여순 박사님도 자신의 언니가 배우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공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특히 오스카 시상식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여우조연상을 받을 때 동생 역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꽤 다르다고 해요. 윤여정 선생님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윤여순 박사님은 조금 더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깊이 존경하며 가족으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죠. 윤여정 선생님과 윤여순 박사님을 보면 한 가족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한 명은 세계적인 배우, 한 명은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특히 윤여정 선생님이 배우로서 걸어온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윤여순 박사님도 여성 과학자로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윤여정 선생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녀의 동생 윤여순 박사님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족에서 두 명의 글로벌 인재가 탄생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 윤여순 박사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왔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죠. 윤여정 선생님과 윤여순 박사님은 비록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죠. 배우 윤여정 선생님은 2023년 할리우드 최고의 연예 기획사인 CAA Creative Artists Agency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CAA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로 수많은 톱스타들이 소속된 곳이랍니다.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이 어떻게 CAA와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A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CAA Creative Artists Agency는 1975년에 설립된 할리우드의 초대형 에이전시로 영화, TV, 음악, 스포츠,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CAA에는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세계적인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감독, 작가, 운동선수, 심지어 정치인과 기업인까지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CAA 같은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윤여정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이미 전설적인 배우이지만 미나리로 오스카를 수상한 이후 할리우드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에이전시가 없으면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CAA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윤여정 선생님이 CAA와 계약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CAA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에이전시인 만큼 할리우드의 대형 프로젝트에 윤여정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같은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신작을 기획할 때 CAA 소속 배우들에게 먼저 캐스팅 제안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윤여정 선생님이 앞으로 할리우드의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CAA는 단순히 배우들의 영화 출연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브랜드 협업, 강연, 출판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윤여정 선생님이 루이비통, 샤넬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이 된다든가
TED 강연 같은 국제 행사에 초청될 수도 있는 거죠. 윤여정 선생님은 이미 아시아에서는 전설적인 배우이지만 CAA와 계약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녀의 연기력을 인정받은 만큼 CAA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팬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은 CAA와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가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나리 이후 윤여정 선생님을 주목하는 할리우드 감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AA를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영화 캐스팅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윤여정 선생님의 뛰어난 연기력과 개성이 강한 캐릭터 해석 능력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나 HBO 드라마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그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 한국 배우들이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윤여정 선생님도 CAA를 통해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작하는 대작 시리즈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 시리즈에 출연할 수도 있겠죠. CAA는 배우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줘요. 앞으로 윤여정 선생님이 칸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 TED 강연 등 다양한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여정 선생님의 CAA 계약 체결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녀의 연기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그녀는 한국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배우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할리우드와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혹시 윤여정 선생님이 데뷔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시나요?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기를 해오셨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 연기를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감탄스러운 건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익숙한 연기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은 정말 멋지죠?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의 끝없는 연기 열정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연기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윤여정 선생님은 1966년 T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녀는 또렷한 발성과 개성 있는 외모,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연기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많은 배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윤여정 선생님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기자로서의 긴 여정을 돌아보면 그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윤여정 선생님은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는 역할을 맡아왔어요. 1971년 드라마 장희빈에서 사극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장희빈 캐릭터를 선보이며 파격적인 연기를 펼쳤죠. 또한 영화 화녀 1971에서 기존 여성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역할을 맡아 그의 신인상을 휩쓸었어요. 이처럼 그녀는 처음부터 연기에 대한 도전 정신이 남달랐어요. 한국에서 오랜 시간 연기를 해오다가도 2019년 영화 미나리를 통해 미국 독립영화 시장에 도전했어요. 당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넘나드는 명연기를 보여주었고 결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어요. 윤여정 선생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에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또한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독립영화, 웹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에도 참여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윤여정 선생님은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가 여러 인터뷰에서 남긴 인상적인 말들을 소개해볼게요. 연기는 내게 숙제 같은 존재다. 한 번도 연기를 쉬운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요. 항상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연기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완벽한 연기는 없다. 완벽한 연기를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아닐까요? 연기자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연기자로서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런 태도 덕분에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거겠죠? 윤여정 선생님은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최근 할리우드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배우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며 후배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우리는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를 볼 때마다 단순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연기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멋진 연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늘은 윤여정 선생님의 끊임없는 연기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긴 세월 동안 연기자로서 살아오면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윤여정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당신이 몰랐던 윤여정에 대한 10가지 사실 어떠셨나요? 윤여정 선생님은 단순히 오랜 경력을 가진 배우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녀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말고 항상 배움을 이어가자. 어떤 일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 윤여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단순히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